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벌써 9월입니다. 9월 2일자 방송이네요. 네, 9월 2일, 9월 4일 9월 4일 이렇게 네. 이제 방송이 되고 나면은 9월 7일에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하는군요. 뭐 혹시 텀블벅에서 목표 금액에 미달될까봐 미달되면은 사실 대박이거든요. 근데 미달 안 됐잖아요. 미달되면은 근데 안 할 수는 없어요. 또 이미 저 우리가 네. 처음에 작년 펀딩 때 티켓을 팔았었기 때문에 해야죠, 뭐. 큰일 날 뻔했는데 잘 네.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 토크 콘서트 관련된 댓글 몇 개 있는데 또나딸님께서 저도 북 콘서트 아니고요, 토크 콘서트랍니다. 토크 콘서트 문자를 못 받았는데 그날 그냥 가도 되는 거지요. 가려고 합니다. 콘서트 텀블벅 참여로 지인 한 분과 함께요. 그때 봬요. 네. 자, 그리고 EH포이트16님도 북 콘서트 가고 싶은데요. 어디로 입금하면 될까요? 저자 사인도 받으러 갈 거예요. 라고 주셨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다 답글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네.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님께서 네 분의 우정이 너무 부럽다고. 그 네 분이 누구 말하는 누구예요? 거예요? K를 팝니다. 아, 그 방송 편을 들으시고 네. 네 분, 혼비 박표까지. 네. 네. 그 네 분의 우정이 너무 부럽다고 댓글 남기셨는데 거기 박평 얘기가 나왔던가요, 우리가? 나왔죠. 그 책 뭐 하고 같이 읽어봤고. 맞아. 네. 나왔어요. 그리고님은 그걸 되게 훈훈한 모습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토크 콘서트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판단이 동광동 호랑이님, 헬스장에서 몰아듣기 하면서 오랜만에 댓글 남깁니다. YG님 추천으로 도련님의 시대 5권 모두 빌려뒀습니다. 진짜 휴가 때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동강동 호랑이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행운의 카자르님 재미있는 책만 쏙쏙 뽑아가지고 따라 읽으시는 청취자님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방주 휴가책으로 추천하셔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듣고 방금 막 다 읽었습니다. 끝까지 범인은 못 맞췄고요. 마지막에 뭐야? 이런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음 책도 읽어보렵니다. 네, 그 방주에 대해서 굳이 YG는 그렇게 재밌진 않다. 맞아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뭐 반전도 뭐 그렇게 놀랍진 않다. 호들갑떨 소설인가. 그리고 또 자기는 거의 다 맞췄다. 나중에 알아보더니 맞추긴 개. 아니 맞췄어. 아니 그걸- 맞췄는데 그걸 보고 맞췄다고 하면은 그냥 뭐 범인이 그 중에 10명 중에 하나야라는 수준으로 막 아니. 말해도 맞춘 거지. 교만하시네요. 무슨 소리예요? 아유, 나 진짜 그만. 나 진짜 나 막 얘기하고 싶네. 스포일러 될까봐 말을 못했는데 YG가 한 말은 지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스포일러 될까봐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는 약점을 아이. 지고 지금 계속 지금 폄훼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맞춘 거를 가지고 어. 이 반전을 맞췄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건 뭐 청문회 나오는 거의 무슨 장관 후보자 같은 나중에 이야기고요. 네. 나중에 그 방주 읽은 혼비님한테 우리 확인해 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다음 무슨 10개인가 다음 책까지 읽은 다음에 본인이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쉽게 아직 못 읽었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 오늘 소개할 책 읽느라고 쉽게 못 읽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엄마 됐다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여동생의 시부모님 텍사스에서 오시는 사돈 어른인데요. 그분 언급했던 열혈 청취자입니다. 드디어 오셔서 선물했습니다. 드리는 모습을 찍고 싶었는데 까먹어서 책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 남깁니다. 저자가 위트 있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소개했고요. 특히 한국의 야구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니 정말 관심 있어 하셨습니다. 아시죠? 텍사스 사람들이 야구 광팬들인 거. 좋은 책 소개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 엄마 됐다님께서 그 사돈 어른 네네. 그 미국 분 네, K를 팝니다. 네. 책 들여가지고 그 책 놓고 식사하시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조만간 이제 텍사스에서 많이 팔리겠네요. 그분이 입소문 내가지고. 네네네. 네, 오늘 소개할 책 하죠. 자, 오늘 소개할 책은요. 사실은
저희가 셋 다 안 읽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작가에게 좀 특별한 게 있다라는 평들이 소문이 많다. 돌아가지고 소문이 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두껍지도 않고 하니까 그 뭐 어디가 특별한지 한번 우리가 읽고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합의하에 읽었는데 강진아 장편 소설 마이마이가 이번 주의 책입니다. 그 강진아 작가님은 민음사에서 소설을 한번 낸 적이 있죠. 민음사에서 책을 2권을 냈어요. 아. 네, 그 오늘의 엄마라는 장편 소설 1권, 그리고 미러볼 아래서라는 장편 소설을 또 냈고, 그리고 이게 3번째. 두 권 다 민음사에서 냈는데 이번 책은 왜 민음사에서 안 나왔냐 하면 이게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네, 여기서 아마 상을 받으면 요 교보문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조건이 붙어 있겠죠. 네, 그 네. 북다라고 하는 출판사가 여러분 교보문고에서 단행본을 내는 출판사예요. 북다라는 출판사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책 많이 내더라고요. 네, 교보문고에서 그 서점이랑은 좀 별개로 단행본 사업에 좀 요즘에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보문고라고 찍어가지고 책을 낸 적도 있었는데 진짜 맥락 없는 책들이 막 나왔었죠. 맥락도 없지만 네. 다른 서점들에서 그 책을 디스플레이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교보문고라는 브랜드는 이제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북다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고 아마 이거 말고도 뭐 한두 개 브랜드를 더 만들 계획도 한다 뭐 이런 소문도 그리고 들었는데 꽤 그 좀 독자들한테 주목받는 작가들 번역을 다소 확보했다라는 번역이 아니 계약을 다소 확보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야, 자 많은 그러면 얘기들.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소문들 많이 듣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강진아라는 분의 장편 2개 민음사에서 나온 거 오늘의 엄마나 미러볼 아래서를 보신 적이 네, 그 이제 저희 팀에서 다 책이 나왔어요. 제가 편집을 하진 않았는데 저희 팀에서 이제 김하진 편집자 소설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그 친구가 아마 오늘의 엄마라는 원고가 투고가 됐을 때 그걸 보고 이 작가 아마 영화를 먼저 알았을 거예요. 이 작가가 장편, 단편, 영화를 이제 연출을 한 감독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알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작가가 소설을 쓴 걸 보고 소설이 매력적이어서 이제 첫 작업을 했고 그 첫 작업이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 그래서 오늘의 엄마는 그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네. 소설이죠. 네. 그 강진아 작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식 무슨 등단 절차 이런 거 없이 네, 그냥 첫 책을 민음사에서 낸 거군요. 그렇죠. 민음사도 굉장히 열린 출판사군요. 대단히 열린 출판사죠. 아무런 커리어나 뭐 이런 거 없어도 소설 투고하면은 마음에 들면은 그냥 계약해서 내는 회사군요. 사실 커리어는 필요가 없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네, 어떤 아니, 근데 왜 커리어 어떤 회사는 그런 작품은 그냥 잘 안 내 무시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나쁜 회사들은 아닌가 뭐, 요새는? 그 이제 커리어가 또 얘기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또 강진아 작가는 이미 그 이야기가 많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만들었던 경험이라는 게 또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서사성에 대한 어떤 특징일 것도 같은데 아무튼 오늘의 엄마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됐고 책을 냈고 그 이후에 또 장편 소설을 써서 그 책도 출간을 했고 그것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소소히 호평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이 작가가 좀 독특한 거는 그러니까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색다르다기보다는 일단 계속 장편을 쓴다는 것. 그것도 한국 출판, 특히 문학 출판에서는 조금 특이한 일이기는 하고 그리고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좀 많이 다루고 이번 소설도 좀 그런 편인데 그런 좀 익숙한 구도 안에서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선악의 구도 완전 바깥에 있고 그리고 오늘의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병에 걸린 엄마를 간병하는 딸인데 그 간병이라는 상황에서 이제 이 딸이 가지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의 진실을 약간 박완서 소설 보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좀 특색이 있어서 사람의 심리를 되게 잘 그린다 이런 평가들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큰 상을 받은 건데 그래서 이 강진아 작가 소설을 계속 장편을 쓰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데 조금씩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기만의 이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이번 소설은 유독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편집자가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했던 편집자가 확실히 이번 소설 더 재밌고 그리고 강진아 작가는 진짜 뭔가 좀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이렇게 전달했죠. 카톡방에서. 그 사실 박평이 아니면 읽지 않았을 그 작가와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읽고서 작가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가의 전작이나 작가의 다음 작품을 좀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묘한 매력이 있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이 작품도 저는 마이마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번 주에 소개할 작품인데 네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그 뭐 강진아 작가님이 뭐 좀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상이 되던데요. 뭐가? 작년에 우리가 그 주목했던 작가 중에 장진영 작가님 있잖아요. 네. 치치새? 치치새랑 그리고 그 취미는 사생활. 그 취미는 사생활과 치치새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이 이 마이마이랑 좀 약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거 장진영 작가님 분위기 좀 있다. 근데 서로 이제 누구한테 비교할 만한 작가님들은 아닌 거죠. 그 강진아 작가님을 장진영 작가님한테 비교할 만한 작가는 비교할 건 아니고 또 장진영 작가님을 강진아 작가님한테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작품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이니까 두 분 다. 근데 저는 뭐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연상되던데요. 근데 약간 도발적인 부분들이 맞아요. 있죠. 도발적인 부분들이 있죠. 네. 그 도발적인 부분이 있고 뭐 여고생 나온다 뭐 이거는 거 빼고는 아니죠. 근데 하나씩 해보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1인칭 소설 네. 1인칭 서술도 너무 흔한데. 아니 1인칭 소술에 중학생 여학생의 위약적인 그 위약적인 소술 그리고 그 작가가 선악의 경계가 모호하잖아요. 작가가 선악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른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자기 스스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이렇게 딱 표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반전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저는 연상은 못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장진영 작가 소설을 읽었을 때도 이 작가 뭔가가 있는데 뭐지? 뭐지? 그런 방식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강진아 작가 좀 그런 거 있고 저도 비유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하면 두 분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강진아 작가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미니멀한 정유정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특히 이 소설에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 되게 좀 사악한 면도 있고 그리고 좀 그런 걸 떠나서 되게 막 빠르게 전개가 되고 네, 약간 스릴러 분위기들도 강하게 있고 그런 장르 소설의 기법을 되게 좀 능숙하게 쓰고 이렇게 장면들도 막 선연하게 그려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정유정 생각이 나는데 정유정 소설에 있는 인생에 대한 통찰 같은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문장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약간 그 정유정 소설이 뭔가 와인 같으면 약간 이 소설은 탄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누군가는 그래서 더 깔끔하고 담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비교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후자예요. 저는 정유정 작가님 소설이 너무 군더더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돌직구처럼 확 그냥 하고 그 주변에 잡다한 거 다 빼고. 맞아요. 일단 뭐 설정이나 내용 얘기를 좀 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보죠. 네, 이 소설은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죽었던 그건 이제 여중생의- 띠지에 나오는 그쵸, 이야기죠. 여중생 시체가 사체라고 네. 아 그게 띠지에 나와요? 띠지에 나와요. 그래서 약간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지. 네. 왜냐하면은 그게 반전인데. 15년 전에 죽은 동창생의 시체가 발견됐다 뭐 이런 느낌으로 띠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 띠지 잘 못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저 박평이 이 책 얘기하기 전에 서점에서 저 먼저 봤거든요. 근데 표지도 그렇고 작가는 잘 모르는 분인데 띠지 내용인데 분량은 또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 뭐 이런 계열인 것 같은데 장르 소설인가 하여튼 뒤적뒤적 하다가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띠지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저 줄거리 소개할 때 저도 근데 그거 먼저 떠올렸어요. 15년 전에 죽은 같은 반 친구. 근데 그 저는 얘기부터 그 떠올랐는데. 저는 보통 표사 잘 안 읽고 이상하게 이 소설은 그 인터넷 서점에서 배달되자마자 제가 띠지를 그냥 치워가지고 책갈피로 그냥 딱 넣어버려서 제가 띠지를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이 훨씬 더 재미있었어요. 그 이제 이미 이 방송 들은 분들은 그 재미는 못 느끼는 거지. 네. 아 안타깝다. 띠지가 스포일러예요. 예. 그러니까 설정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게 중학교죠?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중학교. 응. 중2. 어떤 중학교가 나오고 2000년대 초반이에요. 여기에 변민희라고 하는 여학생 그리고 주인공 이름은 뭐지? 주인공은 그냥 이름이 나인가? 많이 안 나와요. 네. 하여튼 나 주인공 그 다음에 한정철이라고 하는 선생님 그리고 변민희의 아빠 그리고 나의 엄마. 변민희의 아빠가 운영하는 그 축산 네. 무슨 공장 작업장 같은 데서 일하는 나의 엄마. 나의 엄마 그리고 뭐 기타 뭐 최리상가 누구를 비롯한 몇몇 동료 그리고 나의 엄마는 여학생들 그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떠난 다음에 나를 그냥 혼자서 키우는 싱글맘인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설정 속에서 뭐 마이마이라고 하는 그 카세트 있잖아요.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그 마이마이 도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는 게 초반에 나오고 그래서 제목이 마이마이인데. 그러니까 좀 그 체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줘요. 처음은 아니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냥 등장인물들만 툭툭툭 그냥 던져놓으면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 변민이라는 애가 실종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자, 자세한 얘기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그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변민이라는 애는 학교에서 그냥 좀 날라리로 꼽히는 애예요. 오빠들이랑 같이 네, 날라리로 다니고, 꼽히는 애고 그 날라리로 꼽히는 그 변민이라는 애를 뭔가 좀 잘 계도해 보려고 신경 쓰는 담임 선생님이 그 한정철이라고 하는 담임 선생님인데 그 한정철이라고 담임 선생님은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훈남 외모여가지고 곽부성을 닮은 훈남 외모여가지고 여학생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그 민희한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둘이 무슨 관계인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야라는 게 여중생 여고생 특유의 그런 카더라 통신으로 막 이야기가 될 정도로 서로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인데 이제 그러다가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이마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 미화부장이라고 하는 한 친구의 그러니까 새로 산 빨간색 마이마이가 없어져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뭐 반에서 도난 사고 나면은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체벌 받고 좀 독한 선생님은 고백하는 범인이 나올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여중생 교실에 묘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날 작중 화장인 나는 반장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아침 일찍 일 나가고 그러니까 학교를 일찍 나오거든요. 새벽 5시에 학교를 일찍 나왔는데 그때 그 미니를 마주친 거야. 근데 그 미니가 그 마이마이를 잃어버린 미아부장 자리에다가 이 마이마이를 놓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훔쳐갔던 거지. 근데 걔는 잘 사는 집 딸이거든요. 그래서 왜 잘 사는 집 딸이 저걸 왜 훔쳐갔을까? 근데 딱 그 주인공을 보고 야, 못 본 척 해줘 반장
하고 나가는데 돌아오지 않아. 그게 거기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의 소설의 그 앞부분은 그 2000년 초반에 그 실종되고 나서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찰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찾겠죠. 뭐 그리고 혹시 그 실종 사건에 담임 선생님이 연루가 되어 있나? 그리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막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변민이 막 아버지. 그 변민이 아버지는 막 찾으러 다니고 이제 그 와중을 이제 회고를 하다가 이제 성인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 전체적으로 뭐 재미있게 잘 읽었고 뭐 스타일리시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가 워낙 근사하게 잘 짜여진 뭐 미스테리 소설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 순서대로 흘러가잖아요.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근데 조금 그 영화 만드시던 분인데 좀 그 시점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더 좀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이 범인 후보들이 몇 명 더 있었어야 이게 약간 미스테리 소설로서의 밸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지금 결국 YG 표현대로라면 YG가 그때 지난번에 뭐였지 방주 맞췄다고 했는데 그런 식이면 JYP나 모든 독자들이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몇 명 중에 하나니까. 아니 사실 저는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네, 맞췄거든요. 네. 네. 그 3분의 한 절반 정도 지점에서. 근데 맞추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너무 후보가 적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해외의 미스테리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잠깐 나오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잠깐 나오는 사람 자체도 적어. 그리고 어쩌면은 작가가 그걸 범인 찾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범인은 사실상 한 반쯤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오히려 동기라든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범인을 감추려는 혹은 뭐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데 그게 하여튼 아니 어정쩡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스포일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영화 이름은 이야기를 안 할 텐데 그냥 되게 유명한 영화도 좀 떠올랐어요. 뭔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써봐. 글자로 써봐. 초성 힌트. 청취자분들은 모르게. 응? 미음으로 시작하는 영화. 두 글자? 네, 두 글자. 예. 한국 영화? 한국 네, 영화에 되게 유명한 한국 영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물론 이제 이 아주 얇아요. 한 250쪽 정도 되는 그리고 판형도 작으니까 이거 원고지로 한 700매? 좀 길게 했으면 더 600매?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길지 들었죠. 않은 작품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길게 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 조금 들었죠. 더 길게 하고 등장인물도 조금 많고 시점도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좀 미스테리 요소를 가면서 나중에도 그러한 이 주인공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게 설명이 되고 이유들이 이러면 훨씬 근사했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은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갑자기 훅훅 뛰잖아요. 그것도 작가가 이제 의도해서 그렇게 배치한 것 같긴 한데 그 한번 뛸 때마다 약간씩 덜컹하는 느낌을 좀 받기는 그렇죠. 하죠. 근데 저는 그 대체로 좀 동의를 하면서 이게 저는 별로 그 상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이 중에 있을 거다. 그리고 결과를 알게 됐을 때 놀라진 않았지만 읽으면서 이 사람이 범인이겠다라는 막 확신까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건 시간이 지나면 때마다 특정 장면들이 나올 때 이 주인공이 연기를 하잖아요. 자기 재능이 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되게 천연덕스럽게 속여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 범인 같은 보통 사람들은 선택하지 못할 법한
선택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뀌어요. 근데 그 각도 진짜 작은 각도 하나였는데 어떻게 보면 표정 하나였는데 그것 때문에 서사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 그런 게 좀 재미있었어요. 그런 선택을 할 때 주인공의 모습이 네. 그 취미 있는 사생활의 주인공의 비슷한, 모습이랑 좀 비슷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취미 있는 사생활과 치치새의 뭐지? 비밀? 치치새가 사는 곳. 아, 사는 곳. 음. 그거 두 개를 연상시킨다는 네. 거에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인공의 이제 엄마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그렇고 묘하게 인간들이 도덕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꼬였죠.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조금 어떤 동기를 찾는 것 자체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제일 섬뜩한 대사 있잖아요. 네. 그 섬뜩한 대사 뭔지 기억나죠? 다들. 종종 섬뜩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하여튼 분위기는 네.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설 다 읽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더 심리가 더 길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냥 악몽 같은 소설 같았어요. 그러니까 확 하룻밤에 꾼 악몽처럼 뭔가 얼개 자체는 약간 비어있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그냥 그 악몽이 주는 공포감 있잖아요. 내가 내 무의식에 가지고 있었던 좀 사악하거나 뭐 이런 그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한 편의 이야기를 쓴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 좀 드는 네. 소설이었어요. 표지가 좀 표지도 그로테스크하잖아요. 근데 표지 보면서 저는 그 처음에는 뭐 표지가 왜 이렇게 기분 나빠. 그런데 소설을 읽고 나니까 왠지 표지가 그냥 어울리는 것 같아 소설에. 근데 왜 이렇게 옛날 교복을 입었을까요? 그건 잘못 세팅한 거지. 그쵸. 예. 좀.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의 교복은 훨씬 산뜻한 교복일 텐데. 요 교복은요 60년대생들이 일제 강점기 때 아니 정도 일제 강점기 때는 또 달라요. 요거는 60년대생들이 70년대에 유관순 여사 입던 그런 교복 아닙니까? 저 여학생들이 입던 맞아요. 저희 교복입니다. 엄마가 찍었던 사진 속에 입고 있던 교복 같은. 그렇습니까? 네. 엄마가 60년대생이 70년대 고등학교 다녔습니까? 그렇겠죠. 60년 그렇죠. 생이시니까. 네. 네. 갑자기 박평 엄마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안 난다고 내가 이런 생각이 지금 흠칫했는데 우리 누나가 입고 다니던 교복인데 이거는 알고 보니까 삼촌이었어. 그 강진아라는 작가의 앞에 두 장편 민음사에서 나왔다는 요것도 분량은 다 이 정도입니까? 네. 미러볼 아래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조금 더 있을 것 길고. 같고요. 오늘의 엄마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단편 영화, 장편 영화 연출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딱 영화 한 편 정도, 100분 정도의 완성할 수 있는 이야기 분량 요거를 조금 이제 맞으시나 봐요. 이 정도 분량. 그냥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냥 영화화해도 요건 뭐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영화화를 하려면 조금 더 끈적끈적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조금 더 뭔가 미스테리 요소가 있어서 막판 반전이 뭐 헐 이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좋은데 약간 좀 예상 가능한 대로 흘러가서 그리고 조금 덜 끈적끈적하다. 근데 저는 그 처음에는 조금 더 누군가의 욕망들이 좀 더 좀 네. 이렇게 갈등이 더 표면화되고 막. 그래야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선생님이랑 민희가 연애를 하는 거였나 라는 것도 처음에 제가 이제 그냥 이제 읽으면서 누구나 생각을 했었던 거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도 스포일러 아닙니까? 아니 뭐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말만으로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엄마랑 그 민희 아빠랑도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것도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스포일러 아닙니까? 네. 방송 같이 못 하겠네요. 이거 센스가 없네 지금. 그래요?
아, 네, 그럼 삭제해 주세요. 네. 뭐 이제 와서 삭제를 해 지금. 우리는 저 녹음 방송이라서 편집이 어려워요. 아니요, 삭제해 주세요. 저는 삭제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의심만 들고 거기에 대한 답은 모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삭제 대신에 삐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아니, 삐, 근데 삐. 아니 그게 삭제할 필요가 없는 게 안 나오는 안 나오죠. 거잖아요. 이다 아니다라고 안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는 이게 아니라면 이 말도 스포일러구나. 이 말도 스포일러죠. 망했다. YG 때문에. 그런데 더 웃긴 게 나는 진짜 좀 배신감 드는데 출판사에 띠지에다가 그 왜냐하면 시신이 발견됐다가 모르고 읽으면 약간 충격이거든요. 왜냐하면 15년 동안은 실종 상태였고 시신이 안 발견됐으니까. 근데 그게 15년 만에 시신이 발견된다라는 장면이 책의 절반 이상 지나간 다음에 나와요. 한 3분의 2, 4분의 3쯤 지난 다음에 나오거든. 근데 정작 그 중요한 장면이 띠지에 떡하니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소설을 구성을 좀 바꿔서 뉴스로 시작하든지. 15년 전에 아파트 공사 부지에서 시신이 백골 사체가 발견되었다라는 걸로 시작하면서 약간 플래시백으로 이렇게 딱 가고 뭐 이런 게 시작이 되든지. 그 제가 아까 시점을 좀 흐트러뜨려 놓았으면은. 근데 저는 진짜로 읽으면서 이게 제가 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15년 전에 실종됐었던 변민이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그 친구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학생이고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축산 가게에서 우리 엄마가 일을 했었고 걔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의 목격했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였어. 이게 그 대단한 스포일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편집자라고 지금 편집자 편드는 겁니까? 그런가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저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그 얘기가 먼저 나오고 플래시백으로 가서 옛날 이야기들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해보긴 했는데 이 소설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전 다 읽고 나면 이 소설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알 수 없는 선택들이 나만의 일이 아니고 이어질 것 같은 뭔가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미스테리 소설은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네. 괜찮긴 그런 것 한데 같아요. 그래도 요즘 저 베스트셀러들은 외국 것들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미스테리 요소가 조금씩은 다 이렇게 양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양념을 조금 더 살릴 수도 있었겠다 정도. 근데 여기 어쨌든 그 실종된 친구 이야기니까 미스터리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오히려 효과적으로 잘 못 살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그 무엇보다 띠지가 제일 큰 문제였던 거죠. 여기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 띠지 만든 분이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편애니 본부장, 총괄, 편집장, 책임 편집, 뭐 마케팅 쭉 있는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띠지는 잘못된 것 같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네, 여기서 방송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명을 읊어주시죠. 아이, 사람이 또 예의가 있죠. 찾아보라고 지금 다 이야기해놓고서. 편애니만 읽을까? 교보문고 사장님 두 분 이름 적혀 있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